오늘은 농업의 역사, 세계와 한국 농업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농업의 의미와 변화 과정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농업은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예요. 농협대 면접에서도 이런 농업의 역사와 현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세계 농업의 시작, 그러니까 농업의 기원을 알아볼게요. 인류가 처음 농업을 시작한 곳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같은 지역을 포함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약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냥이나 채집을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서 드디어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정착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게 안정적으로 확보되니까 인구가 늘었고요. 인겨 생산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교환하면서 시장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마을도 생기고 점점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명 자체를 시작하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토플러는 인류 역사를 세 가지 큰 물결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물결이 바로 이 농업혁명이에요. 농업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식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이게 사회구조와 경제, 문화를 전부 바꿔놓은 거죠. 그럼 농업이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전에는 먹을 걸 찾아다니며 이동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게 되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한 곳에 머물면서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도 발달시켰죠. 그리고 인겨 생산물이 생기니까 이걸 바탕으로 교육도 활발해졌어요. 특히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농업은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줬어요. 농업 이전에는 힘이 센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거든요. 사냥을 잘하거나 무리가 이동할 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었죠.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된 거죠. 중세 유럽의 장원제도 같은 게 바로 이런 예예요. 그런데 이 구조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크게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땅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했지만은 산업혁명 이후로는 자본과 기술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농업도 이제 단순히 땅을 경작하는 걸 넘어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서 산업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는 산업을 1, 2, 3차 산업으로 구분하고 국가 발전 단계별로 산업 구조가 1차 농업 중심에서 2차 광공업으로 그리고 2차에서 3차인 금융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된다고 역설했는데 콜린 클라크의 이러한 산업의 분류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부분은 농업이 다른 산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큰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사에서 농업의 역사와 협동조합의 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나오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키부츠나 모샤브 같은 농업 공동체도 이런 변화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키부츠는 집단 농업 공동체로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이런 키부츠가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반면 모샤브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혼합한 모델이에요. 각 가정이 농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형태죠. 키부츠나 모샤브 관여한 문제는 예전에 논술의 단답식이나 약술형 있을 때 연습하는 좋은 소재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농업의 역사를 농협대 면접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방대한 역사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콜린 클라크의 1, 2, 3차 산업에 대한 분류와 최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나중에 나올 6차 산업 등은 전혀 다른 개념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농업사를 한번 볼게요. 삼국시대부터 벼농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어요. 조선 전기에는 관계시설이나 소를 이용한 농경이 확산되면서 생산력이 점점 늘어났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들이 농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 되새기면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농업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라는 인식이 이때 강해졌어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농업은 큰 변화를 맞게 돼요.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정책이었어요. 당연히 농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대지주 체제가 강화되면서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 주권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였어요. 해방 이후에는 농지개혁을 통해 많은 농민이 자영농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국제무역체제가 도입되면서 농업이 세계 경제와 맞물리게 됐죠. 최근에는 고령화나 농촌 소멸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마트팜이나 로컬푸드 같은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도입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럼 이런 농업사를 면접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예를 들어 농업의 시작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단순히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명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또는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이 현대 농업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농업의 근본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이야기하면 돼요. 현대 농업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같은 문제를 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이나 농촌 경제 다각화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농업사를 이해하는 건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면접에서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 보세요.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더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